태풍이 왔다 가기만 하면 한미일 기상청 중에 어느 나라가 일기예보를 잘했을까요? 라는 우리나라 날씨는 진짜 미국과 일본 예보관이 더 잘 아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메탄고등학교 지리교사 배상입니다. 저는 지리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일기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을 보았는데요. 기상청 우산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인데요. 짠하다, 재치있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날씨 맞히는 게 힘들었구나 같은 공감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귀여워서 하나 소장하려고 검색을 했는데요. 이 우산은 1999년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서 기념품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이 되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날씨 오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우리는 우르르 쏟아지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것일까요? 특히 태풍이 왔다 가기만 하면 한미일 기상청 중에 어느 나라가 일기예보를 잘했을까요? 라는 기사 또한 어김없이 보도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일기예보가 틀리기라도 하면은 일본이 더 잘 맞췄네, 미국이 더 잘 맞췄네 떠들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날씨는 진짜 미국과 일본 예보관이 더 잘 아는 것일까요? 날씨는 공기 중에 일어나는 대기 현상으로 보통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으로 표현되죠.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설치된 관측소에서 받은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 예보 모델을 돌려서 예측하게 되는데요. 수치 예보 모델이란 관측된 기온, 강수, 습도 같은 기상 요소의 변화를 물리 방정식으로 계산하고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수치 예보라도 우리나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형은 대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기류를 강제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공기가 산 위로 상승할 때 구름과 강수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강수를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지형이 강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형성 강수에 의한 비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름철 게릴라성 폭우라고 불리는 국직성 호우도 이 지형과 관련이 크죠. 또한 바다 때문에 지역별로 날씨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한파가 불어닥칠 때는 태안반도에서부터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에 유독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에서 부는 한랭한 북서계절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안을 지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구름이 전라도 해안에 눈을 내리는 것을 서해안형 대설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정읍, 순창에 다다르면 주변 산지로 인해 지형성 강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칠 때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눈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림을 보면 옹진반도가 서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중부 지역이 동쪽으로 쏙 들어와 있습니다. 즉, 북서계절풍이 불면 서쪽으로 툭 튀어나온 옹진반도에 눈을 대부분 뿌리기 때문에 정작 중부지방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설 모델은 이 서해안형 대설을 포함해서 동해안형, 한랭 종간 저기압형 등 총 6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눈이 내리는 원인이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형과 바다가 날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기상 예보를 위해서는 예보관들이 수치 데이터에는 보이지 않는 지리적 해석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예보 역량의 28%에 해당하는 예보관의 경험과 의사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날씨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보관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만 봐서는 절대로 날씨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상 일기예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